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이 되겠습니다. 자, 5월 8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어버이날이죠. 뭐 어버이날이 되면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뭐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은혜 보답하고자 뭔가 노력을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이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뭐 계시는 것만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모님을 이제 추모하려고 다들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 뭐 일면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어 정말 그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또 한번 해 보면서 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그 어버이의 날을 어떻게 기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를 기념하는 날로 날짜는 5월 8 일이며 많은 나라에서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구분해서 기념하고 있다. 음. 어버이날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어른들이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한다. 예, 이렇게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달아 드리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그런데 뭐 통상 이제 뭐 조화를 이렇게 달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종이로 만드는 것 뭐 그런 그 카네이션을 인제 달아 드리죠. 네. 음 저도 많이 그 부모님께 달아 드렸지만은 또 저도 또 저희 아이들한테 카네이션을 받고 있죠. 예.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어머니날을 지키게 된 것은 1956년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 한국 전쟁 이후 6.25 사변을 얘기하는 거죠. 6.25 사변을 왜 한국 전쟁이라고 자꾸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한국 전쟁은 코리안과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야말로. 어 우리는 6.25 사변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전쟁은 그냥 뭐 전쟁이죠. 한국 땅에 있었던 전쟁이라는 뜻이고 6.25 사변이라는 얘기는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어 전쟁을 6월 25일 날 새벽에 일으켰다는 얘기죠. 사변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음 뭐 어찌 됐든 한국 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생업에도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어머니날을 만들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날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니 왜 아버지 날은 없고 어머니날만 있느냐."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365일 중에 364 일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날이 별도로 없는 거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후 어머니날로 지정해 갖가지 형노 효친 사상이 담긴 행사를 실시하다가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자 17 회까지 어머니날을 기념하다가 1973년 3월 30 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6615 호에서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을 하였다. 예. 제 기억에도 저 때쯤 어버이날로 바뀐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고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 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 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예, 요즘은 뭐 이 산업시찰이라는 게 뭐 워낙 그 인제 온 곳 관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음 옛날 같은 그런 그 인제 의미는 없겠지만은 그 70 년대 80 년대는 인제 우리나라가 막 이 근대화돼서 진짜 뭐 공장이 큰 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 현장에 이 시찰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정말 큰 그 여행이었죠. 그래서 인제 국가에서 그런 걸 주선을 해 갖고 음 그 부모님들을 하여튼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날을 전후에 일 주일 동안을 경로 주간으로 정해 양로원과 경로당 등을 방문 의료하는 등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으나 1997 년부터 경로 주간을 폐지하고 10월 2 일을 노인의 날로 10월 2 일이 노인의 날이죠. 10 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로 주간이라는 게 뭐 굳이
5월 달에 그 어버이날 앞뒤로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자체가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4 주로 늘어난 거죠. 그죠. 자, 어버이날의 유래는 본래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영국 그리스의 풍습과 1907년경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일에서 비롯이 되었다. 음. 그 저런 그 이 배경을 갖고 있네요. 그러다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 5 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한다. 네, 이런 그 이제 풍습이 미국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인제 저런 그 문화가 인제 우리나라에 인제 1956 년에 들어온 거죠. 물론 뭐 그 이전부터 뭐 그런 움직임은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날을 우리가 인제 정해서 지내다가 이게 인제 73년 이후에 인제 어버이날로 변경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제 사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순절, 이 순자가 그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왜냐면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인제 열흘씩, 한 달에 열흘씩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하면 40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 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한다. 부활절이라는 게 있죠. 그 앞에 약 40일 동안 그걸 사순절로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도 보니까 음 40 며칠 전부터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해서 쭉 그걸 지내오다가 사순절이 끝나고 며칠 뒤에 인제 그 부활절이더라고요. 자, 그럼 부활절을 앞두고 40 여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부활절은 언제냐? 어? 부활절은 춘분 후에 보름달이 뜨고 제일 처음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으로 지금 정착이 됐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춘분 후 보름달이 뜨는 그 날짜가 음 이게 한 달 보름달이 뜨려면은 그 한 달 정도의 그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월 말부터 4월 말 고 사이에 부활절이 이제 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는 4월 9 일이 그 부활절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뭐 사순절 부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설명에서 그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어버이날은 인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좀 전에 미국의 얘기였고 우리나라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네. 각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아버지 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해져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그 이제 별도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7월 넷째 일요일은 어버이날 Parents Day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 년에 아버지고 어머니고 두 번씩 하네요. 좋겠습니다. 미국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날은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따로 있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나중에 생긴 기념일로 페어런츠 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 년에 법률안에 서명을 하였다. 예, 빌은 애칭이고 윌리엄이죠. 윌리엄 클린턴 이제 대통령. 어 그 백악관 인턴하고 루인스키죠. 이제 성추문이 있었던 그 대통령입니다. 미국 그 딥스테이트의 그 일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빌 클린턴이 인제 어버이날을 만들었네요. 자, 그다음에 베트남은 매년 7월 7 일이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월 8 일이 인제 어버이날이지만은,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버이날, 어머니날, 모친절이네요. 그리고 음 하하노히죠. 하하노히. 어머니날이 하하노히입니다. 요 어미 모자로 하하로 읽어요. 예, 하하노히. 그다음에 아버지 날, 부친절. 부는 찌찌로 읽죠. 찌찌노히. 아버지 날은 찌찌노히입니다. 아버지 날은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중국, 일본 모두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네, 선물. 선물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현금이 제일 좋죠. 예. 뭐 세태가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뭐 선물을 이렇게 사서 주면은 뭐 물론 선물 자체도 좋지만은
그 선물이 당장 필요치 않은 거라면은 필요한 것을 사서 쓰실 수 있게끔 현금을 드리는 게 이게 더 효율적이죠. 효과적이고. 예. 다섯 번째 볼까요? 그리스는 매년 1월 8일 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평소 남자들은 살림에 손을 대지 않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그리스는 어머니 날에는 여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문화가 있다. 그렇게 하네요. 남아선호 사상. 그 남아선호 사상보다는 가부장적인 문화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집안에서 남자들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우리나라도 인제 그렇고 저희 세대만 해도 약간 그런 가부장적인 게 남아 있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뭐 사위가 있지만은 사위가 보면은 애 기저귀도 잘 갈아 태우고 아주 보면은, 근데 우리 사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제 집사람을 위해서 엄청 희생적으로 애쓴다라는 게 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와 보지 못해 갖고서 정말 요즘 가끔 보면 '아 이거 참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 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고, 그러기에 5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렇죠. 가정의 달이에요 5 월이. 10 월은 경로의 달, 6 월은 보훈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어떻게 보면 전부 인제 가족이죠. 스승님도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5월 가족, 가정의 달. 이 가족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가족의 힘이 종교의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사목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언짢겠지만은 이건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논문을 써서 입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라고만 그냥 아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힘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금년 인제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모든 가족들이 모두 손에 손 잡고 나들이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잡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인제 희망합니다. 예. 이게 부모가 자식을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자식이 크면은 인제 또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껴안고 있겠죠. 그러면서 인제 부모를 등한시하면은 좀 곤란한데, 그러나 자식 사랑 내리 사랑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또 거기서 또 부모가 인제 행복을 찾죠. 예. 그 손자 손녀를 보면은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들하고 딸아이를 키울 때는 굉장히 힘들은 느낌이 들었는데 손자 손녀 볼 때는 힘든 걸 별로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괜히 또 이런 얘기했다가 또 어 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다 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골든 얘기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의 목적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인제 유래, 배경이죠.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 변화돼 왔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